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스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을 접하면은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주범이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뭐 망할 것 같이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계속 보다가 과연 뭐 이 내용이 맞느냐, 너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 과장되게 좀 조장을 하는 거는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계부채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뉴스에서 이제 만든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증감 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2023년 이제 1월 이후부터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이제 기타 대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 이제 신용대출이 이제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2023년 이후부터 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가 2023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소폭, 이제 늘기는 늘었지만 여전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그래프를 이 두 가지만 이제 딱 놓고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당연히 팩트겠죠? 팩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어쨌든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월 30일 날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9월 말에 이제 거의 뭐 이 특례 대출은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늘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뭐 이제 한 11월,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뭐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뭐 매물들이 급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리 계약을 해놓고 뭐 3개월 뒤에 이제 잔금을 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잔금 상황에서 이제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매물들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이제 줄었다. 그리고 뭐 서울의 이제 강남이 가장 큰 폭의 이제 가격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주요 도시의 가장 이제 인기가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도 떨어지는 가격이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떨어졌던 집값들이 이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사실상 반전을 하게 되는 계기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경착륙을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어쨌든 뭐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뭐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이제 시장이 크게 이제 하락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탱을 해주는 이렇게 이제 좀 역할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연체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2023년 부터 해서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 연체율이 0.4%가 이제 늘었고요. 그리고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0.6%,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은 지금 1.8%가 늘어가지고 가계대출, 기업대출, 신용카드 대출 모두 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가장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단기 이제 신용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 자체가 일단은 뭐 어쨌든 1,000만 원 이내에서 이제 뭐 이제 대출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생활 자금용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뭐 부족한 뭐 이제 자금을 일부 이제 막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작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 2030들의 이 이제 좀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위기감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카드 대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뭐 2022년 하반기하고 비교해서 연체율이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2016년 네,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하고 이제 지금 뭐 비슷한 0.4% 수준이고 그 이전에 이제 2012년, 2013년도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대란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1%까지 이렇게 이제 뭐 연체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뭐 기업 대출이 이제 늘어나는 것보다는 연체율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계 부채가 이제 늘어나고는 있지만 연체율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어쨌든 이제 유지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기업 부채도 좀 빠르게 늘고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이 이제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용카드 대출이 다시 이제 터져 가지고 제2의 뭐 카드 대란 같이 이렇게 이제 터져 가지고 이게 주택 가계 대출에도 이제 또 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될까 봐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단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라기보다도 이런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 크게 이제 빠르게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도 이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지금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연체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또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생산 활동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까지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나가는 비용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좀 이제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계대출 문제의 이제 핵심을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2010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2021년
2022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이제 좀 줄었습니다. 앞서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일단은 그 신용대출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금액이 지금 1,749조 원에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을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기타 대출,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큰 폭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가계대출이 이제 줄어드는 글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요 그래프로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 114에 있는 이제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을 전체 아파트 가구 수에 이제 곱해서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2017년 이후부터 해서 집값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가 2022년도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가계담보대출이 이제 늘어나는 비율하고 아파트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이 규모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라고 하면은 2014년, 2015년도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비율이나 집값이 이렇게 늘어나는 비율이나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지금 2019년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이 오른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그래프 자체가 한 이 정도로는 가져야지 이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뭐 올 연말을 이제 또 정점으로 하고 다시 내년에 이제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집값이 뭐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가계대출 비율이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적정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할까라고 하는 거는 저도 역시 의문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집값 자체가 떨어진 이후에 거의 뭐 이렇게 이제 관망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력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만큼 더 여력이 있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이 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또 뭐 어쨌든 총액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을 한 사람은 늘었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한 사람은 지금 이율 자체가 고이자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했던 사람들도 뭐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 금리에 대해서 다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연체로까지 이어져서 우리 집을 막 급하게 내놓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물론 있겠지만 이게 대량으로는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오른 금리에 대한 이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이자로 나오고 있는 게 경매로 나오고 있죠.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케이스들도 지금 경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는 이제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가계 대출에 대한 이제 부분 중에서도 이 기타 대출
네, 이 부분이 이제 뭐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이제 많이 쓰는데 소상공인들도 뭐 창업 자금이라든지 뭐 경영 자금 이러한 형태로 이제 신용 대출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또 뭐 주택 담보 대출을 담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담보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쓴 이제 대출들이 이제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되면은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를 과정에서 뭐 있는 담보로 잡았던 주택을 판다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이제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연착륙을 위한 아마 또 대출 지원책들을 일부분에서는 나올 수밖에 이제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이 경제 안정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이제 지원책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이 재정 지출을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줄이는 재정 지출들을 지금은 그 이제 PF 담보 대출 이제 연장을 해주는 거 아니면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또다시 이제 연장 뭐 아마 이런 형태로 이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DP하고 우리나라 이제 가계 대출 이렇게 이제 규모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조사에 이제 따르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국내 총생산하고 지금 이제 가계부채 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DP가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도.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 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단기간에 금리 자체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올랐던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 또 과정하에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가계 부채가 이제 뭐 당연히 2010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기는 늘었죠. 그렇지만 그만큼 GDP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가계 부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크게 뭐 우려는 안 하셔도 저는 이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 경제 규모가 이제 늘어난 만큼, 네, 이제 또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총액이 오른 만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총액 규모가 우리나라 이제 총액 규모가 뭐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1,000조 원이다 이러면은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할 때마다 이 이제 아파트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면은 입주를 하면서 어쨌든 대출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또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은 담보대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이제 없는 규모이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2030 세대의 이제 이 신용카드 대출, 신용대출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이제 이율 자체도 높기 때문에 상환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출 이자와 상환을 해야 될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 당분간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당연히 정부에서 돈을 확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정부는 그런 이제 정책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만 이제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러한 이제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금리 자체를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도 이제 또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문제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금리를 여기서 또 한 번 더 올리기에는 지금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대세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지금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뭐 1분기나 상반기 중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이 하락에 대한 또 이 폭이 상당히 또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금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가 이제 되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크게 발목을 잡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